안녕하세요. 옥상방송 스페셜 에디션 편입니다. 우와! 네, 옥상방송을 많이 기다려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스페셜 에디션이라고 밝힌 이유는 오늘은 저희의 호스트셨던 이목상 선생님께서 게스트가 되셔서 이전에 호스트로 나오셨던 이혜성 대표님이 다시 호스트가 되어서 네. 게스트로 나오셨던 분이 이제 다시 호스트가 되셔서 이 방송을 진행해 주실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목상 선생님이 최근에 뭔가 대단한 일을 하나 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게 무슨 대단한 늘 하는 일인데 뭐 네. 저 개인전을 마쳤죠. 2회 한 달 동안 그렇습니다. 개인전 했습니다. 개인전이라고 하면 화가한테 개인전이라고 하면 마치 연출가가 공연을 무대에 올리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선생님. 저는 그 연출하고는 진짜 연출은 대단해요. 제가 생각해도. 아니 공연하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일이니까. 네, 정말 겸손한 예술가 두 분을 모시고 제가 이렇게 사회를 보고 있네요. 어쨌든 저로서는 굉장히 대단하다고 느껴졌던 그 전시회를 계기로 해서 선생님의 전시의 어떤 취지나 그림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누고 그걸 다시 저희 옥상방송의 주요 테마인 생활예술과 연계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 전시에 대해서 먼저 좀 잠깐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번에는 선생님이 늘 하시던 갤러리가 아닌 곳에서 전시를 네, 여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강남을 진출했습니다. 드디어. 그리고 제가 가나 전속 작가인데 네. 가나 화랑에서 벗어나서 네. 첫 번째 본격적인 그것은 개인전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아이돌이 어떤 기획사에 묶여 있다가 잠시 이탈한 것 같은 그런. 아주 적절한 네, 그럼 뭐 기획사하고는 큰 문제는 없으셨고. 처음에는 좀 그건 뭐 왜 하세요 그런 걸? 그러다가 하세요. 하루 지났는데 네. 약속을 하셨으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오. 그래서 통 크게 네. 허락을 해줬고 네. 또 전시 진연할 때도 왔고 오. 도중에도 한 번 왔고 또 와가지고 3번이나 전시장에 와서 예.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는 그 이호재 회장이 네. 이게 뭐 저에 대한 그 깊은 관심의 표시인지 네. 아니면 뭔가 이렇게 감시하러 왔는지 하여튼 왔다 갔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획사와의 관계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선생님과 같은 아이돌은 놓칠 수 없으니까 이호재 회장님께서 오신 것이 아닐까. 근데 제 전시에 대해서 이호재 네. 회장이 이런 얘기를 하대요. 이건 이목상 선생이 소풍 올라온 거다. 소풍. 바람 쐬러 나왔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는 이제 그렇게 평하면서 네. 자기가 볼 때 소풍이 늘 그렇게도 하겠지만 네. 하여튼 이목상 선생한테는 상당히 좋은 결과가 아니겠느냐. 바람도 쏘이고 네. 또 제 자신도 가나와랑은 너무 커가지고 네, 화랑 맞죠. 자체가 그쵸. 이 오신 분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나 그 공간 자체가 돼 있지가 않아요. 뭐 네. 친구 가까운 분들이나 와야 제가 이제 좀 같이 차를 마시고 근데 그림 외적인 얘기를 주로 하고 그런 거였는데 네. 이번에는 그 게스트룸이랄까 뭐 비슷한 것이 뭐 있어가지고 네네. 계속 차를 마시면서 음. 전혀 몰랐던 일반 분들하고 그림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오. 그래서 제가 아주 굉장히 그 깊은 네.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다시 해 그럼? 아니에요. 그냥 가요. 그냥 가도 되죠. 다시 녹화 계속하면 되죠. 그러니까 뭐 연극이든 미술이든 공간이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사실 저도 주로 전시를 보러 가면 이제 강북에 있는 갤러리를 많이 갔었는데 강남 갤러리를 사실 이목상 선생님의 그림이 강남에 약간 이런 느낌이 저는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뭐였는지 뭐 포르쉐인지 뭔지 하여튼 굉장히 에르메스인가요? 뭐 이런 네 거의 그 명품의 향연이라고나 할까 그 거리를 이렇게 지나가서 이목상 선생님의 전시를 보러 갤러리에 들어갔었는데 이건 뭐 완벽한 편견일 겁니다. 그렇지만 말하자면 이제 그 강남에 거주하시는 강남의 시민들 이제 많이 오셨을 것도 같은데 뭐
일반 시민하고 얘기를 나누셨다고 하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데 어떠셨어요? 그런 분들하고 소통이 큰 차이는 없었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전시를 하면서 그림을 팔아본 적이 없었어요. 네? 아니 제가 팔은 적이 없었다. 네네. 팔리는 것을 목격하거나 네. 그런 상담을 하거나 이런 것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오. 근데 이번에는 저 사람이 살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막 왔다 하다가 사요? 사고 어머. 사면 또 그 이순심 관장 네, 관장님. 대표가 네. 저한테 꼭 인사를 시켜가지고 아. 같이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나눴거든요. 네네. 그런데 아주 굉장히 기분이 좋은 몇 가지 케이스가 있었어요. 얘기를 할까요? 네, 예? 예, 하세요. 한 분은 작년에 제가 그 가나와랑에서 전시를 하는 것을 보고 이름을 기억했다가 보니까 여기서 하네? 네. 강남에 사시죠, 당연히. 네. 그래서 오셨어요. 부부가 같이 오셔가지고 그림을 사러 온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작년에 그림 보니까 아주 좀 이번에 다시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왔다가 이렇게 소품들도 있고 이렇게 분위기가 네. 이거 살 수 있는 거 같은 모양이네. 그래가지고서 아주 저는 생각지도 않게 그림을 사게 됐다. 오. 그런 경우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사실 그러니까, 가나에 걸렸던 그림은 굉장히 커서 커서 이걸 살 뭐, 수 있는 거라고 생각 안 하죠, 엄두를 개인들이. 낼 수가 없는 거였었는데 네. 여기서는 이제 그림들이 작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자기가 생전 처음 그림이라는 것을 사본다. 오. 그건 저한테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럼요, 네. 그럼요. 그리고 또 한 분은 노부부인데 계속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저렇게 그러시나 했더니 드디어 그림을 샀어요. 네. 150호짜리 그럼 되게 큰 굉장히 거 아니에요? 큰 작품을. 이게 몇 호죠, 선생님? 이게 150호 정도. 이 정도 그림을 사신 거라고요? 와우. 그러면서 이제 또 인사를 네. 했는데 그것도 참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평소에 이목상이라는 이름을 알고 계셨대요? 그런 건 아마 그렇게 제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것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가요? 그분이 제 이름 때문에 산 건 아니라고 봐요. 그분은. 그림이 좋아서. 그림이 좋아서. 그리고 그분은 이제 자기 회사 연구소를 만드는데 네. 발효 연구소래요. 발효. 발효 연구소에 어떤 장소에 어떻게 놓으려고 자기가 이걸 결정했다. 연구소에 집에 놓기는 150호 크죠. 150은 어떻게 집에 놓겠어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예술 경영에서는 항상 하는 말이 예술을 사랑한다면 예술 작품을 사라. 그러니까 뭐 공연이면 공연을 보러 가라. 이제 그걸 액션으로 이렇게 옮기는 것과 아닌 게 굉장히 다르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미술품 시장 보면 개인이 미술품을 구입하는 게 이게 습관이 안 돼 있잖아요. 일단 거의 이건 내 사전에 없는 거다라고 그렇죠. 일반 사람들은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더구나 이목상 선생처럼 어떤 뭐랄까 사회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리고 굉장히 그림이 컸던 분이 저는 강남에 있는 갤러리에서 물론 제가 강남 폄하하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선생님이 여태까지 하시던 전시 장소와는 좀 다르다는 의미에서 공간적으로 의미가 좀 있고 그런데 또 일반 시민들이 와서 작은 그림들, 뭐 큰 그림, 작은 그림 그런 걸 이렇게 구입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거, 저는 그게 어떤 일상적인 일상성과의 소통 이런 측면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해서 참 의미가 크다. 물론 저도 하나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제 지인들 지금 뭐 네. 강 교수님도 그렇지만 네. 제 지인들 중에 의외로 그림을 산 분들이 꽤 있어요. 네. 근데 옆에서 그걸 보고 있는 심정은 참 편치가 않더라고. 왜요? 아니 그림 아니 그건 또 무슨 뜻밖의 미안하잖아. 제가 살 때 미안하셨어요? 미안하죠. 왜 미안해요 그게? 그냥 드려도 되는데 저걸. 그러면 다시 제가 계좌번호 보내드릴게요. 근데 그냥 드릴 수 없는 게 그 갤러리가 껴있기 때문에. 물론이죠 선생님. 왜 그림을 그냥 주세요? 갤러리 입장을 생각해서 사지 말라고 할 수도 아니 있잖아. 이혜성 대표님 같은 경우도 그 본인의 아무리 지인이라도
공연표는 반드시 사서 봐야 된다. 그것은 공연에 저도 대한 그렇게 생각해요. 존중이다. 책도 저는 사는 것을 당연하죠. 뭐 저자가 붙여주더라도 네. 어지간하면 사서 그렇죠. 그리고 또 주위 사람들한테 선물도 하고 네. 이렇게 하는데 여튼 새로 저 때문에 그림을 산 분들이 꽤 있어요. 그건 아주 저한테는 굉장히 그 고무적인 일이 아닌가. 미술계를 위해서도 그렇고 예술계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죠. 좋은 경험을 많이 했어요. 네. 이혜성 대표님은 강남에 있는 갤러리에 가서 전시를 보신 게 아마 처음이죠. 아니실까 네, 싶은데 진짜 처음이에요. 어떠셨나요? 강남도 거의 안 가지. 강남도 그러니까요. 정말 뭐 가본 지 이게 10년 무슨 넘는 반 것 같아요. 강남 방송도 아니고 말이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도 나도 거의 강남. 선생님 전시를 거기서 한 거는 저는 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계 허물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지금 이제 뭐 저희 나라에서도 뭐 좌판이 우판이 강남이니 강북이니 경계에 대해서 너무 명확하게 선을 긋고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규정 짓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허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선생님 작품 성향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 사람 진보 쪽의 사람들 많이 알지만 사실은 보수 쪽에서는 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강남에 가서 전시하신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의미가 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계 허물기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계속 이제 그렇게 조금 더 뭐 혐오와 어떤 공격적인 성향 뭐 태도들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좀 인식하고 좀 계속해서 좀 포괄적으로 안으려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서로 이제 네. 같이 그러니까 보는 태도, 시선만 가지고도 사람들이 그게 상당히 달라지잖아요. 저 네. 사람이 나를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다. 저 사람이 나를 굉장히 따뜻한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다. 이건 직감적으로 느끼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이 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서로 부드러운 시선으로 상대를 쳐다보고 네. 그래서 결국은 서로를 이제 보듬을 수 있는 그런 사회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보통 이목상 화가 이목상 하면 이제 민중미술의 대가 이런 얘기가 항상 붙는데 선생님은 사실 그걸 또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으시죠. 네, 싫어합니다. 네. 그리고 저만 해도 정말 말 그대로 교과서의 인물이었던 건데 이목상 선생님이 그리고 그때 제가 배우기로는 그 민중미술의 어떤 주류를 이루는 뭐 이런 식의 이제 형용사가 붙었는데 선생님의 이번 개인전을 보면 그것과는 확연히 다른 어떤 뭔가 터닝 포인트가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화풍이 나온단 말이죠. 그 대표적인 게 이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계기가 아마 분명히 깊은 철학적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얘기가 좀 혹시 좀 딱딱하게 될까 봐서 걱정이긴 한데 네, 저희가 중간중간 설탕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민중미술로 제가 이름을 이제 얻었고 네. 민중 작가로서 제가 저 자신 스스로 자부심도 갖고 네. 또 한편으로는 내가 과연 민중미술이라고 할 수 있는 민중미술가라고 할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지 그런 점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부끄럽고 이 이름값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름값. 이런 반성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네. 하여튼 복합적으로 하여튼 제가 그림을 계속 그려오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부터는 이게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돼 가지고 네. 민중미술 작가라고 어떤 이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쪽에서의 민중 작가를 붙인 게 아니라 네. 아주 딱지로 그러니까 유태인들에게 별을 붙여주는 식으로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블랙리스트죠. 전자팔찌를 채운 거죠. 이제. 전자팔찌. 그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 속에 가두는 거죠. 네. 가두어서 너는 민중미술 작가고 요 주인물로 내 작품은 예술 일반에 들어간 작업이 아니라 이건 특별한 네. 관리 대상의 작품을 하는 작가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해 놓고 네. 그거를 통해서 이제 세상에 계속 이제 이데올로기의 틀을 이제 씌워서 네. 그러니까
미술 일반으로 나갈 수 있는 미술을 아닌 쪽으로 이렇게 내몰면서 네. 그 불명예를 계속 주고 작품도 전시장에서 떼버리고 네. 억압하고 네. 이런 쪽으로 계속 해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처음에 민중미술이라는 이름 자체도 그렇게 얻어졌거든요. 아하. 국가에서 네. 요주의 저 반체제에다가 자생적 공산주의자들 소위 그 민중신학 같이 민중 해방의 어떤 이데올로기를 갖고 그림 그리는 일군의 애들이 나타났다. 네. 그래서 쟤들을 우리가 민중미술로 부르겠다. 그래가지고 그 억압을 네. 시작했거든요. 네. 그 전두환 때죠. 네. 그리고 우리가 그걸 보니까 민중미술 이거 괜찮거든요. 뭐 우리가 민주란 말을 많이 썼었어요. 사실상 이름을 뭐, 잘 붙여줬네요. 민중의 지팡이. 음. 경찰이 스스로 자기들이 민중의 지팡이라고도 했었고, 네. 그리고 제가 봐도 민중 서점이 굉장히 꽤 있었어요. 전국에. 민중이란 말이 이렇게 새롭게 우리한테 영광이다. 우리가 이렇게 아하. 그렇다면 우리 민중미술 운동으로 네. 우리가 이걸 올리자. 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민중미술 작가로서 이제 민중운동, 미술운동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얻었는데 네. 그만큼 저 민주화에 우리가 나름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걸개 그림도 그렇고 사회 비판적인 예술이 이제 이 엄혹한 이 군사 독재 시대에 그것을 까부수고 네. 어떤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데 우리들이 일정한 역할을 해서 박수도 받고 그랬었는데 이것이 이제 새로운 게 반전이 일어났잖아요. 네. 동구권이 무너지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신자유주의가 부상하면서 네. 권력과 금권이 아주 결탁을 네. 아주 그 견고한 결탁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들은 이제 척결 대상이 돼버린 거죠. 그랬던 그 프레임을 어떻게 내가 그걸 끌고 가야 되느냐. 저는 진짜 예술의 그 목표는 네. 결국은 어떻게 그림 그리고 무엇을 표현하고 뭐 하는 것에서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표현의 이 지평을 넓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금기가 없는 네. 그림이 금기가 없는 세상이 돼야 된다. 누구든지. 그러려면 민중미술이라는 그 자체도 이미 스스로의 프레임을 만들 수도 있고 네. 사회에서도 저렇게 들씌워서 마치 무슨 큰 칼 씌운 것처럼 네. 이게 관리를 하고 그러니 저는 이 프레임을 까부수고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당국이나 어떤 이 미술 제도권에서는 미술로서의 민중미술을 어떻게 보든 관계없이 네. 나는 내 식으로 표현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 즉 그 얘기는 제 스스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내가 이 그림의 내가 만든 탈을 내가 먼저 던져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 네. 그런 연장선에서 이번에 이 그림이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히스토리컬하게 쭉 훑어주시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근데 왜 그 시점이 지금이었을까? 이보다 더 일렀을 수도 있고 더 늦을 수도 있는데 왜 지금일까 하는 생각은 살짝 드는데 일단 그렇지는 네. 않아요. 저는 계속 시도를 해왔고 아하. 시도를 해왔는데 여전히 네. 사람들은 저의 이 시도가 네. 여전히 민중미술이라는 어떤 그 틀 속에서 이게 만들어지는 거로 자꾸 이제 오해를 하면서 자꾸 이렇게 제약이랄까? 네. 스스로 이제 왜냐면 민중미술 작가라는 것이 너무 크잖아요. 네. 그리고 확실한 어떤 뭐가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네. 그러니까 민중 작가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당신은 어떤 그림을 그려도 그게 다 모두 민중미술이 된다. 네. 그 한 예를 들어줄까? 제가 이제 남녀가 정말 사랑하는 남녀가 포옹한 작업을 했는데 그것을 딱 걸었더니
임화백님 드디어 남북이 만났군요. 남남북녀였군요. 그냥 그런 식으로 보는 거야. 아, 그리고 뭐 그러니까 제가 시골에서 농촌 분들이 이제 그 변두리 농촌 변두리에서 농촌 가서 왜 자벽 그 일하러 나가는 분들이 네네네. 많잖아요. 그분들 작업한 기로의 작품을 보고 임 선생님이 그 50년생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피난민을 절절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네. 선입견에 의해서 작품을 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번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제가 생각하는 자연성과 또 인간이 가지는 그 생명 네. 뭐에 대한 외경 뭐 이렇게 에코에 대한 그 관심 네. 이런 등등의 이제 표현인데 네. 이것을 다르게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민중적인 시각으로 네. 이게